나는 젊은 시절 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정주영, 조금만 더 준비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 말은 어릴 적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온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일찍 깨달았다. 세상에는 완벽한 때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한 준비도 없고 완벽한 상황도 없다. 오직 완벽한 결심만 있을 뿐이다. 나는 가난 속에서 자랐다. 하루 세끼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 나는 늘 일찍 일어나 소를 몰고 들판을 걸었다. 찬 새벽 공기 속에서 손끝이 얼어붙고 발바닥이 갈라졌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나는 지금 한다. 나중은 없다. 서울로 올라온 첫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손에 쥔 돈이라고 몇 푼도 되지 않았다. 인력시장 골목에는 나처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로 가득했다. 한 청년이 내 옆에 서서 말했다. 오늘은 너무 일찍 나왔나 봐요. 내일부터 제대로 알아보면 되겠죠.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오늘 찾을 거야. 내일은 몰라.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인생 길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알았다. 인생은 길지 않다. 행동하지 않으면 시간은 나를 두고 간다. 그날 나는 우연히 공사장을 지나가다 감독에게 말을 걸었다. 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지금은 사람 필요 없어.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는 그 자리에서나마 자갈을 나르고 흙을 퍼올리며 하루를 버텼다. 해질 무렵 그 감독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내일부터 정식으로 나와라. 그날 나는 배웠다. 지금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온다. 나중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조금만 더 준비하자. 그러나 그 조금만이 평생이 된다. 나는 회사를 세우고도 늘 그 말을 들었다. 회장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현대건설을 시작할 때도, 조선소를 세울 때도 누가 봐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자본도 부족했고 기술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미루는 사람은 영원히 준비되지 않는다. 시작하는 사람만이 진짜 준비된 사람이다. 나에게 가장 큰 무기는 자본도 인맥도 아니었다. 바로 즉시 행동하는 습관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머뭇거리는 1분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나는 그 1분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던 적이 많다. 어느 날 한 고객이 해외 공사 제안을 했을 때 주변 모두가 반대했다.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요.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나. 우리는 해보자. 그리고 그 길로 비행기를 탔다. 그 결정이 결국 중동 진출의 출발점이 되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생각하자며 미뤘다면 한국 건설 산업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동료 중 한 명이 늘 말했다. 회장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더 좋은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이미 움직였다. 그는 기회를 찾았고 나는 기회를 만들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그가 아직 기회를 기다릴 때 나는 이미 그 길 위에 있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준비된 행동가에게만 열린다. 나는 지금 여러분께 말하고 싶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은 지금보다 더 어렵고 다음 주는 지금보다 더 복잡합니다. 결국 인생은 지금 하는 사람과 나중에 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두 부류의 사람은 절대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한 사람은 내일 성장하고 내일 하겠다는 사람은 평생 같은 자리에서 후회합니다. 한 번은 한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질문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다. 사람들은 시작을 어려워하지만 사실 시작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미루는 습관이 그것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 할 것인가? 그 질문은 언제나 나를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회는 멈춰있지 않는다. 당신이 주저하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이미 한 걸음 앞서 나간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늘 지금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지금 하자, 지금 가자, 지금 시작하자.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꾼 새 단어였다.
나는 청춘들에게 말하고 싶다. 나중에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꿈을 죽이고 가능성을 묻어버립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포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붙잡는 자만이 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나중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곧바로 움직였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습니다. 그 즉시성의 철학이 오늘의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청춘에게 남기고 싶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말한다. 나중에 하겠다. 그러나 부자는 지금 시작한다. 당신이 오늘 행동하면 내일은 당신 편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미루면 내일은 당신의 적이 됩니다. 나는 오늘도 같은 말을 되새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시작이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완벽한 준비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결심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바로 가난과 부의 경계를 나누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준비 후에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실패의 씨앗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착각을 깨는 시간입니다. 완벽을 기다리는 자는 영원히 출발하지 못한다. 그것이 내가 배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그러나 내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준비는 끝이 없다. 준비하다가 인생이 끝난다. 완벽한 준비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낸다. 나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려 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어떤 계획도 현실에 부딪히면 수정된다. 그래서 나는 준비된 후 시작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는 두 번째 기준이었다. 내가 현대건설을 세울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자본도 인력도 부족했다. 기술자는커녕 사무실조차 제대로 된 곳이 없었다. 직원 셋이서 낡은 나무 책상 하나를 나눴으며 하루를 버텼다. 주위에서는 모두 말했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이르다. 조금 더 자본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기다린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다. 시작해야 준비가 된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시작하자. 그렇게 공사를 따내기 위해 발로 뛰기 시작했다. 계약서 한 장 얻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작은 도로 포장 공사 하나를 맡게 되었다. 그것이 현대건설의 첫걸음이었다. 만약 내가 조금 더 준비하자고 미뤘다면 오늘의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한다. 준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발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책상 앞에서 고민한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다. 그러나 세상은 책상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현장에서 사람 사이에서 발밑에 먼지 속에서 움직인다. 나는 아무리 부족해도 먼저 나섰다. 일을 맡아놓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준비가 시작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방법을 찾게 된다. 인간은 벼랑 끝에서야 진짜 능력을 발휘한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다. 하루는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저도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자본도 없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나도 그랬다. 하지만 나는 시작했다. 그는 놀란 듯 물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작하면 실패하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준비가 안 돼도 시작해야 실패라도 할 수 있다. 미루면 실패조차 경험하지 못한다. 그는 그 말을 잊지 못했다. 몇 년 후 그는 결국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인생은 준비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의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완벽을 꿈꾼다. 하지만 완벽을 기다리는 동안 기회는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간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했다. 공사 계약이 끊기고 돈이 바닥나고 심지어 직원들이 떠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모든 실패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단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진다. 하지만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은 100번의 실패에도 다시 일어선다. 그것이 내가 믿는 진짜 실력이다.
내가 조선소를 세울 때도 모두가 반대했다. 지금은 무리입니다. 기술도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 기술은 배우면 된다. 경험은 만들면 된다. 그리고 나는 부딪혔다. 일본으로 건너가 선박기술을 직접 배우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조선소의 설계를 몸으로 익혔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그 미친 실행력이 결국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만들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미루는 사람은 평생 남의 배만 본다.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시작한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배를 띄운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한다. 생각은 100번 해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동은 한 번만 해도 세상이 달라진다. 완벽주의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 겉으로는 신중한 척하지만 사실은 두려운 것이다. 실패가 두려워서, 평가가 무서워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멈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용기는 완벽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완벽을 꿈꾸지 말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 완벽은 출발을 막지만 완성은 출발에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도 잊지 않는다. 초창기 현대건설의 첫 해외 진출 회의에서 한 임원이 말했다. 회장님, 아직 자료가 부족합니다. 경쟁사보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자네, 준비가 언제 끝나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된 순간이야. 지금 가자. 우리는 그렇게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였다. 세상은 준비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의 것이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돈을 더 모아야 한다고, 더 나은 환경을 기다린다고 말하지 마라. 준비란 끝이 없고 완벽이란 신기루다. 당신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지금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나는 그 한 걸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 속에서 완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뒤처져 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그 순간이 출발점이다. 미루지 말라. 불완전한 시작이 완벽한 준비보다 낫다. 나는 나의 인생에서 수많은 시작을 했다. 그 시작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 부자는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다. 미완성의 상태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행동한다. 그 차이가 결국 결과를 만든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 그 질문에 조금 더 준비되면 이라고 대답한다면 이미 늦었다. 당신이 준비를 끝내는 순간 세상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하라. 나는 오늘 시작한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두 번째 진리다. 가난한 사람은 완벽을 기다리고 부자는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시작한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완성을 향해 가십시오. 인생은 시작하는 자의 것이며 준비는 행동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나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묻는다. 그럼 당신의 때는 언제인가? 다음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다. 때를 기다리지 말고 때를 만들어라. 그것이 내가 배운 세 번째 법칙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의 가장 익숙한 핑계이자 평생을 묶어두는 쇠사슬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은 정치가 불안해요. 지금은 시장이 안 열렸어요.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속으로 웃었다. 세상에 완벽한 때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는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기회도 놓친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 1960년대 초반 한국 경제는 바닥이었다. 도로도 항만도 산업 기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황폐한 현실을 보고 오히려 웃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건 기회다.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그때 나는 현대건설을 세우고 남들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던 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부러워하던 때는 내 손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자꾸 말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맞다. 그러나 타이밍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시장의 흐름을 기다리지 않았다. 내가 시장을 만들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금융인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지금은 건설 시장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잠시 쉬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지금이야말로 해야 할 때요. 남들이 멈출 때 움직이면 그게 기회요. 그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철학이었다. 1970년대 초 중동 진출 제안을 받았을 때도 모두가 반대했다. 회장님, 지금은 시기상 너무 위험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현지 정세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그럼 언제가 안전한가? 언제가 완벽한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우리는 사막으로 향했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더위에 숨이 막히는 현장이었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들이 멈췄을 때 움직였고 그때 얻은 결과가 지금의 현대 건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늘 상황을 탓한다.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아무 일도 못한다. 세상은 절대 당신을 위해 완벽한 순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 순간은 당신이 만들어야 한다. 나는 불황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위기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기 속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남들이 멈춰 있을 때 한 발만 더 나가면 거기에 아무도 밟지 않은 길이 있다. 나는 그 길을 걸었다. 나는 젊은 날에 이런 경험을 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한 젊은 기술자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지금은 자재 공급도 어렵고 날씨도 안 좋아서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럼 자네는 날씨가 좋을 때만 일하나? 세상에 그런 완벽한 날이 어디 있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짜 기술자는 날씨를 탓하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에서 해내는 법을 찾는다. 그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때를 기다리지 말고 때를 만들어라. 부자는 타이밍을 만드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리면 안전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무 성장도 없다. 나는 한 번도 때를 본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때를 만든다는 말을 믿었다. 당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회다. 다른 사람은 멈춰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신이 움직이면 당신의 길은 넓어진다. 나는 IMF 위기 때도 똑같았다. 모두가 움츠러들 때 나는 새로운 투자를 결정했다. 그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미친 결단이 회사를 살렸다. 때라노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입에서 지금은 시기가 나빠요 라는 말을 들으면 안타깝다. 그런 말은 인생을 가두는 말이다. 그 말 속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 인생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용기의 문제다. 당신이 용기를 내면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때다. 나는 늘 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 최악이라면 바로 지금이 기회다. 세상은 언제나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길을 냈다.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지금도 기억한다. 어느 날 한 엔지니어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정말 가능할까요? 나는 대답했다. 가능하게 하면 되지. 그는 웃었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다. 나는 확신한다. 세상에는 좋은 시기도 나쁜 시기도 없다. 오직 행동하는 시기만 있다. 당신이 멈추면 그게 나쁜 시기고 당신이 움직이면 그게 좋은 시기다. 내가 평생 몸으로 배운 것은 이것이다. 인생은 결코 타이밍의 싸움이 아니다. 태도의 싸움이다. 나는 지금도 아침마다 이렇게 다짐한다.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날이다. 남들은 때를 기다리지만 나는 오늘을 내 때로 만든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은 타이밍이 아니라 당신의 결심에 따라 돌아간다. 당신이 움직이면 세상도 따라온다. 당신이 멈추면 세상은 당신을 버린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사람들은 늘 말한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겠지.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나는 그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기회를 기다린 사람은 평생 기다리고 기회를 만드는 사람은 평생 앞서간다.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겠지. 그러나 나는 평생 살아오며 한 번도 그런 언젠가를 본 적이 없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사람의 손에만 쥐어진다. 나는 일찍부터 그것을 깨달았다. 어린 시절
나는 매일 새벽 어머니를 따라 시장으로 갔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손수떡을 만들어 팔았다. 그 추운 겨울 새벽에도 사람들은 늘 말했다. 오늘은 너무 춥다. 내일 하자. 그러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팔지 않으면 내일 먹을 쌀이 없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배웠다. 기회란 남이 포기한 순간에 피어나는 것이다. 서울로 올라와 공사판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하루는 현장 감독이 내게 물었다. 정씨,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왜 맡습니까? 조금 기다리면 더 좋은 일도 생길 겁니다. 나는 대답했다. 감독님, 좋은 일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맡은 일마다 최선을 다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기회를 찾고 다녔지만 나는 기회를 직접 만들어갔다. 그렇게 하나씩 쌓인 경험이 내 인생의 발판이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운을 이야기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성공했어.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한다. 운은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미소 짓는다. 기회란 운이 아니라 준비된 행동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운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밭을 갈지 않고 수확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나는 매일 밭을 갈았다. 때로는 흙먼지를 마시며 때로는 비를 맞으며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움직이는 자만이 언젠가를 현실로 만든다는 것을. 나는 중동 진출 전야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당시 모든 사람이 나를 말렸다. 회장님, 지금은 무리입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위험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제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좋은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 바로 그 좋은 기회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길로 비행기를 탔다. 텅 빈 사막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했다. 이곳이 우리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우리가 길을 만들고 도시를 세우고 세계가 놀랄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기회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상은 당신이 움직일 때 반응한다. 당신이 머뭇거릴 때 세상은 당신을 잇는다. 나는 평생 한 가지 원칙으로 살았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회를 원한다면 먼저 몸을 움직여야 한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기회를 잡으려 하지 말고 만들어라. 잡는 사람은 한 번 성공하지만 만드는 사람은 평생 성공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인생의 기회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땅을 파야 나온다. 그리고 그 땅을 파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길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다. 그들은 언제나 좋은 때를 기다렸다. 경기가 좋아지면 사업을 시작하겠다. 상사가 인정해주면 도전하겠다. 그러나 그 좋은 때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반면 어떤 사람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금 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이 성공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세상은 용기를 가진 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 기회를 보지 못한다. 197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맡았을 때도 상황은 최악이었다. 불볕더위 속에서 기계는 고장나고 인력은 줄었다. 현지인들은 포기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기회요. 이 난관을 넘으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소. 그리고 정말로 그랬다. 다른 기업들이 주저할 때 우리는 완공했다. 그 순간 세계가 우리를 주목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가장 큰 기회다. 이것은 내 인생의 진리였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라. 기회를 잡지 말고 길을 열어라. 세상은 움직이는 자에게만 길을 보여준다. 머뭇거리는 사람은 길을 볼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언젠가라는 단어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다.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한다. 내가 한때 좋은 기회를 기다렸다면 나는 아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늘 지금을 기회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결과를 바꿔놓았다. 가난한 사람은 기회를 찾고 다닌다. 그러나 부자는 기회를 만든다. 전자는 기다리고 후자는 창조한다. 전자는 눈을 밖으로 두지만 후자는 눈을 안으로 둔다. 자신 안에서 기회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온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것이다. 세상은 도전하는 자의 편이다. 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작은 일부터 만들어라. 커다란 성공은 작은 시도의 연속에서 나온다. 오늘 작은 돌 하나를 옮기면 내일은 길이 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의 기회가 자라난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한다. 언젠가라는 말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다. 그 말은 오늘을 죽이고 내일을 훔친다. 그 말은 당신의 가능성을 마비시킨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당신의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 나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봤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랬어요. 그러나 기다림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움직임이 세상을 바꾼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한다. 기회는 오지 않는다. 당신이 만들어야 한다. 남이 당신에게 길을 내주지 않으면 스스로 길을 내라. 그것이 부자의 사고방식이다. 세상은 당신의 결심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 세상이 당신의 편이 된다. 이것이 내가 배운 네 번째 교훈이다. 가난한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고 부자는 기회를 만든다. 기다림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기다. 행동은 두렵게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희망이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나면 배우겠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배움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다. 시간이 없어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기다리고 부자는 시간을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요즘은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좀 여유가 생기면 배워야죠.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었다. 왜냐하면 그 여유는 절대 오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바빴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매일 배웠다.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고 실패 속에서 배우고 심지어는 실수 속에서도 배웠다. 배움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다. 배움은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바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갈림길이다. 나는 어릴 적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은 내 학교였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며 사람의 심리를 배웠고 공사판에서 삽질을 하며 현장의 이치를 배웠다. 그리고 나중에 기업을 운영하며 배운 것은 하나다. 공부하지 않는 자는 결국 제자리에서 맴돈다. 나는 배우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살았다. 책이 없으면 사람에게서 배웠고 스승이 없으면 실패해서 배웠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 공부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죽을 때까지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너의 발전도 멈춘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너만 제자리에 있으면 결국 뒤처진다. 그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내 인생으로 증명해왔다. 나는 늘 배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1960년대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는 건설업을 하면서도 늘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 했다. 외국의 공법을 보고 그것을 내 방식으로 바꾸었다. 일본이나 미국의 기술자를 만나면 그들이 쓰는 도면, 계산법, 시공 방식을 끝까지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누군가 묻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배우지 않으면 영원히 남의 밑에 있어야 하니까. 나는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내 무기였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핑계로 배움을 미루지만 부자는 배움을 위해 시간을 쪼갠다. 나는 하루 24시간 중 23시간을 일에 쏟았지만 남은 1시간은 늘 배움에 썼다. 신문을 읽으며 세상의 변화를 익혔고 사람을 만나며 세상의 이치를 배웠다. 심지어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도 혼자 사무실에 남아 도면을 들여다봤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기술자에게 직접 물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나? 다른 방법은 없나? 그 질문 하나가 회사를 바꾸고 산업을 바꾸었다. 내가 회사를 키우던 시절 어떤 투자자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학교는 못 다녔지만 세상은 나의 학교요.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배움을 조건으로 삼지만 나는 배움을 습관으로 삼았소. 배우려면 완벽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배움은 부족함 속에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나는 이미 다 안다이다. 그 말은 마음을 닫는 말이다. 배우는 사람은 겸손하지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자만한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온다.
배움을 멈춘 순간 당신의 성장도 멈춘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말했다. 회장님 이미 성공하셨는데 더 배울 게 있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성공은 어제 일이고 내일은 또 다른 시험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오늘의 방식으로 내일을 이길 수 없다. 나는 그걸 잘 알았다. 그래서 늘 새로 배우고 새로 시도했다. 하루는 현장에서 일하던 엔지니어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방식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지금 해보면 되겠구만. 그는 놀랐다. 나는 다시 말했다.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려면 남이 배우지 않은 걸 배워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 그날 우리는 새로운 공법을 실험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가능해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배움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유일한 힘이다. 많은 사람들은 배움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배움은 인간을 바꾸는 과정이다.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고 사고를 바꾸는 일이다. 나는 늘 말했다. 배운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본다. 같은 돌멩이를 봐도 어떤 사람은 장애물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자원을 본다. 그것이 바로 배움의 차이다. 가난한 사람은 배우기 전에 묻는다. 이걸 배워서 뭐 해서 먹지? 부자는 묻지 않는다. 그냥 배운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모든 배움은 언젠가 연결된다는 것을 나 역시 그랬다. 젊을 때 배운 기초기술이 나중에 조선소를 세울 때 쓰였고 현장에서 배운 사람의 심리가 나중에 협상에서 빛을 발했다. 배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나는 세상에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배움은 투자 중에서 가장 확실한 수익을 준다. 주식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지만 배움은 절대 잃지 않는다. 그 지식은 당신의 눈이 되고 판단이 되고 미래가 된다. 세상은 무지한 자에게 냉정하다. 배움 없는 열정은 방향 없는 질주와 같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길을 모르면 제자리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배워라. 배움은 돈보다 강하다. 나는 오늘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공부는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나이를 이기는 일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자는 젊다. 왜냐하면 그는 늘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젊어도 이미 늙었다. 그의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살렸고 회사를 살렸고 나라를 살렸다. 배우지 않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가난해진다. 가난은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나는 말한다. 배움은 가난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다. 이것이 내가 5번째로 깨달은 진리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기다리며 배우려 하고 부자는 시간을 만들어 배운다. 배우지 않는 자는 불평하고 배우는 자는 변한다. 불평은 내일을 잃게 하지만 배움은 내일을 만든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태도, 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고 멈추지만 부자는 돈이 없어도 시작한다. 이제 나는 그 이야기를 하겠다. 돈보다 더 강한 태도의 힘에 대하여.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회장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좋은 기회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때란 없다. 그 때를 기다리다 인생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이다. 나는 늘 말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를 기다리지 마라. 지금 가진 것부터 써라. 그것이 성공의 출발이다. 나는 그걸 몸으로 배웠다. 해방 이후 한국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다. 자본도 기술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지금은 시작할 때가 아니다라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언제라는 단어에는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지금이 가장 늦다. 내가 현대건설을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돈이 없었고 경험도 부족했다. 하지만 조금 더 준비되면 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항상 지금 했다. 지금 잡은 삽, 지금 쌓은 벽돌, 지금 내민 손, 그 작은 지금들이 모여 현대를 만들었다. 나는 늘 말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에게 붙는다. 가난한 사람은 늘 언젠가를 말한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나는 한 번은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갔다. 당시 은행원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님, 지금은 상황이 너무 불안합니다. 조금 더 안정될 때 다시 오시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안정된 세상은 없습니다. 그걸 기다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날 밤까지 은행문 앞을 지켰다. 마침내 그는 내 집념에 감동했고 대출을 내주었다. 그 돈으로 나는 사업을 시작했다. 세상은 언제나 불안하다. 그러나 불안 속에서 시작한 자만이 안정에 도달한다. 가난한 사람은 미루며 안심하려 하지만 부자는 시작하며 배운다. 나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했다. 하지만 모든 실패는 지금 한도전 덕분에 생긴 것이었다. 실패는 미루는 자에겐 공포지만 행동하는 자에겐 교과서다. 나는 늘 말했다. 미루는 사람은 실패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사람은 실패해서 배운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미루는 자신을 두려워해야 한다. 나는 현장에서도 그걸 자주 느꼈다. 어느 날 건설 현장의 감독이 내게 보고했다. 회장님, 오늘은 비가 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비가 와도 우리는 한다. 땅은 젖었지만 의지는 젖지 않았다. 그날 직원들은 모두 물에 젖은 채로 일했다. 하지만 그 현장은 기한보다 한 달이나 빨리 완공되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성공은 날씨에 흔들리지 않는 자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비가 오면 멈추고 부자는 비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어느 날 젊은 직원 하나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공부한 후에 도전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준비는 끝나지 않는다. 시작이 곧 준비다. 세상은 완벽을 기다리는 자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시작한 자에게 기회를 준다. 나는 그 진리를 수십 번 봤다. 사업 초창기 나는 아무 기반도 없었지만 늘 행동으로 앞섰다. 사람들은 나를 무모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미루는 것은 실패보다 더 큰 손실이다.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은 커지고 의지는 약해진다. 오늘의 나중에가 내일의 포기가 된다. 나는 그걸 두려워했다. 그래서 미루지 않았다. 사람들은 미루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곧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진짜 기회는 오지 않는다. 만들어야 한다. 나는 늘 새벽에 일어나 생각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 하루하루의 누적인 내 인생을 바꿨다. 가난한 사람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고 부자는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완벽을 만든다. 이것이 차이다. 나는 때로 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부족할 때도 멈추지 않았다. 없는 걸 탓하지 마라. 있는 걸로 시작하라. 그 말은 내 철학이었다. 자원이 부족하면 지혜로 채우고 시간이 부족하면 열정으로 채웠다. 그 결과 남이 10년 걸릴 일을 나는 3년 만에 끝냈다. 나는 한 번도 다음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음이란 말은 언제나 지금을 빼앗는다. 미루는 사람의 머릿속엔 항상 이유가 많다. 돈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하지만 나는 말했다. 이유를 찾는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내디더라. 이유는 성공 뒤에 사라진다. 내가 세운 조선소도 그랬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회장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기술도 없고 자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 그날부터 나는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가 놀란 울산의 기적이 만들어졌다. 그 일이 내게 가르쳐준 건 단순하다. 기적은 미루지 않는 사람의 손에서 태어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미루는 사람은 늘 세상의 변명에 속는다. 하지만 부자는 세상의 변명을 뚫고 간다. 세상은 결코 준비된 무대가 아니다. 무대는 뛰어드는 순간 만들어진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오늘이 너의 유일한 기회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채 시작했고 그 시작이 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늘 다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부자는 늘 지금이라고 말한다. 그 한 단어의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지금은 부자의 단어이고 나중에는 가난한 자의 단어다. 이것이 내가 6번째로 깨달은 진리다. 가난한 사람은 미루며 안심하지만 부자는 시작하며 성장한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을 완벽하게 만든다. 인생은 준비된 자에게 오지 않는다. 도전하는 자에게 온다. 이제 나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다. 가난한 사람은 불평하지만 부자는 감사한다. 감사는 불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은 두려워서 멈췄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한다. 나 역시 두려움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추면 그 순간부터 죽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부자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법을 안다. 이 단순한 차이가 평생의 운명을 가른다. 나는 한때 엄청난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현대건설이 중동공사를 수주했을 때였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그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다. 어떤 기술자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만약 실패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해보자. 실패하면 그때 배우면 된다. 그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실패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장비는 고장이 났고 자재는 늦게 도착했다. 모래 폭풍에 시야가 가려지고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 현장에 직접 내려가 사람들과 함께 모래바람을 맞았다. 엔지니어 한 명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불가능해 보여야 가능하게 만드는 맛이 있지.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나는 젖은 모래 위에 몸을 눕혔다.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엔 분명히 하나의 별이 있었다. 실패해도 괜찮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실패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미루는 것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실패는 적어도 당신을 성장시킨다. 그러나 미루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내가 젊었을 때 작은 공사를 맡은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기술도 경험도 부족했다. 현장 소장은 나를 말렸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이 일은 맡지 마십시오. 하지만 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을 맡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런 일만 맡게 된다. 그 한마디가 나를 앞으로 밀어줬다. 결과는 물론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다음번엔 성공했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한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실패 없이 사는 게 부끄럽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 미루고 부자는 실패를 통해 자신을 키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성공은 없다. 하지만 실패를 겪지 않은 성공은 금방 사라진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한 번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 실패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내가 기억하는 한 사건이 있다. 해외에서 대규모 계약을 맺을 때였다. 계약 하루 전 상대방이 돌연 조건을 바꿨다. 나를 시험하는 듯한 태도였다. 많은 임원들이 당황했다. 회장님, 이건 불공정합니다. 그냥 포기하죠. 그러나 나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와 직접 그 바이어를 찾아갔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소. 나는 단호히 말했다. 포기하는 건 우리 사전에 없습니다. 결국 그 계약은 체결되었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포기이고 포기보다 무서운 것은 미루기다. 나는 젊은 시절 내게 묻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데리고 간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려 한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끌고 가야 한다. 그것이 진짜 용기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상상하며 멈추고 부자는 가능성을 상상하며 움직인다. 그것이 다르다. 나는 공사 현장에서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넘어질까 두려워 멈추지 마라.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실패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든다.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 증명했다. 울산 조선소를 세울 때 수많은 전문가가 반대했다. 회장님,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실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실패조차 도전의 일부였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성공했다. 사람들은 늘 결과만 본다. 그러나 나는 과정에서 배운다. 나는 실패 속에서 성장했고 좌절 속에서 길을 찾았다. 나는 말한다. 성공이란 실패를 피한 결과가 아니라 실패를 견딘 결과다. 그렇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통과점이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길을 돌아가고 부자는 실패를 통과하며 목표에 도달한다. 나는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대신 되게 만들어라고 했다. 그것이 나의 철학이다. 두려움을 느낄 때 나는 오히려 그것을 신호로 삼았다.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나는 그 생각으로 움직였다. 두려움이 없다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옳은 길에 서 있다는 증거다. 나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미루는 것을 두려워하라. 실패는 당신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다. 하지만 미루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나는 내 생애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한 번도 미뤄서 후회하지는 않았다. 대신 하지 않아서 후회한 적은 있다. 그때마다 나는 다짐했다. 다음에는 반드시 지금 하자. 사람들은 말한다. 언젠가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다시 내일로 미룬다. 결국 평생 시작하지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 그들은 늘 말한다. 나는 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기회는 그들의 앞에 있었다. 단지 두려움이 눈을 가렸을 뿐이다.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다.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면 바로 지금 해야 한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아무것도 못한다. 두려움을 뚫고 가는 자만이 부자가 된다. 부는 돈이 아니라 용기의 결과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겠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미루고 부자는 실패를 끌어안는다. 실패를 안아야만 성공이 보인다. 미루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두려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할 대상이다. 나는 그걸 믿고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실패를 미루지 마라. 지금 넘어지고 지금 배우고 지금 일어서라.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야 진짜 강해진다. 그렇게 살아야 부자가 된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이야기하겠다. 사람들은 왜 내일을 믿는가? 그리고 왜 그 내일이 오지 않는가? 그것이 가난이 끝나지 않는 마지막 이유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내일은 없다. 오직 오늘뿐이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순간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잊는다. 그들은 오늘을 헛되이 보내며 내일을 믿는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내일을 믿지 않고 오늘을 움직였다. 그것이 나를 만든 힘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다. 매일이 위기였고 매일이 기회였다. 서울에서 인력시장을 돌며 일거리를 찾아다닐 때도 조선소를 세울 때도 나는 한 번도 내일 하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움직였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렵다는 것을. 사람들은 내일이면 더 쉬워질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내일은 더 피곤하고 더 복잡하고 더 늦는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게으르다. 가난한 사람은 내일을 믿는다. 그러나 부자는 오늘을 믿는다.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꾼다. 나는 한 번도 내일을 기다리지 않았다. 어떤 일이든 오늘 시작했다. 불가능해 보이든 준비가 덜 되었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사람들은 내게 묻곤 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내일로 미룬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철칙이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결국 내일은 비처럼 쌓인다. 그 빚은 결국 당신의 시간을 삼킨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다. 어느 날 큰 계약이 눈앞에 있었다. 상대 회사는 결정을 미뤘고 내 직원들도 조금만 기다립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 그날 밤 직접 상대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이 시였다. 그는 놀란 듯 말했다.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십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계약을 성사시켰다? 만약 그날 내가 기다렸다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갔을 것이다. 기회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잡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일을 핑계로 삼는다. 내일부터 운동하겠다. 다음 달부터 절약하겠다. 올해가 지나면 새로 시작하겠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 시작하지 못한다. 나는 그들을 보며 늘 이렇게 생각했다. 그들이 미루는 동안 나는 앞서간다. 그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단 하나의 법칙을 세웠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는 미룰 수가 없다. 나는 늘 그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내가 현대를 세우던 시절 모든 것이 부족했다. 돈도 사람도 시간도.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내일 완벽해질 수 없다면 오늘 불완전하게라도 하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한 발 앞섰다. 경쟁사는 계획만 세우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실행하고 있었다. 그 차이가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나는 경험으로 알았다. 성공은 내일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행동하는 사람에게 온다. 나는 나중에 내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오늘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생 내일만 산다. 그러나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내일이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내일은 항상 오늘이 되어 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내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산다. 그들이 믿는 내일은 환상이다. 나는 그 환상을 부쉈다. 가난한 사람은 내일을 기다리며 안심한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겠지. 내일은 운이 좋을 거야. 그러나 부자는 오늘을 활용한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 차이가 쌓여서 엄청난 격차가 된다. 나는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한 청년을 기억한다. 그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오늘은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에게 덧붙였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은 평생 내일부터 시작한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오늘의 나를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 실패도 오늘 했다. 후회도 오늘 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시작했다.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들은 늘 준비만 한다. 하지만 나는 움직였다. 그게 전부였다. 인생의 차이는 언제 시작했느냐로 결정된다. 가난한 사람은 미루며 안심하지만 부자는 움직이며 불안 속에서도 성장한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울산 조선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회장님, 내년에 시작합시다. 올해는 시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책상을 쳤다. 내년에 하자는 사람은 평생 내년에 산다. 우리는 지금 한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됐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가 놀란 조선소가 세워졌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일이 없는 사람만이 역사를 만든다. 세상은 미루는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다. 오히려 가혹하다. 왜냐하면 시간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미룬 일은 내일 더 어려워지고 모레는 불가능해진다. 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봤다. 그들은 능력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다. 그러나 미뤘다. 그 결과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돈보다 무섭다. 돈은 잃어도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끝이다. 나는 나의 마지막 날까지도 일했다. 병원 침대에서도 계약서를 검토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일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그게 내 철학이었다. 인생은 길지 않다. 내일을 기다리기엔 너무 짧다. 나는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다. 이제 나는 단호히 말하고 싶다. 가난한 사람은 내일을 믿고 부자는 오늘을 만든다. 내일은 당신의 편이 아니다. 오늘이 당신의 유일한 기회다. 당신이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달라진다. 하지만 오늘 미루면 내일도 똑같다. 그게 인생의 진리다. 나는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라. 내일의 당신을 믿지 말고 오늘의 당신을 증명하라. 당신의 인생은 오늘 당신의 결정으로 바뀐다. 성공은 내일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그러니 미루지 마라. 지금 시작하라. 오늘 행동하는 자만이 부자가 되고 내일을 믿는 자는 평생 가난하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고 얻은 마지막 교훈이다. 내일은 없다. 오직 오늘뿐이다.